저는 한금순입니다. 올해로 59이 됐죠. 소연마을 떡집 금순이네 떡방을 38년째 운영해 왔습니다. 새벽 4시면 눈이 떠집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죠. 쌀을 씻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아요. 17살 때부터 만진 쌀이니까 제 손엔 이미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 굳은 살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루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임대료 인상 통지서를 받은 지 2달째였습니다. 떡집 거리는 이제 카페와 프랜차이즈로 바뀌고 있었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단골 이사장님이 들어서며 말했어요. 사장님, 진짜 여기 떠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임대료가 3배로 올랐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제 전부였거든요. 17살 때 충남 예산에서 올라와 떡집 막내 며느리로 시작했습니다. 20에 한철수를 만나 결혼했죠. 당시 철수는 철물점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신랑감이었습니다. 결혼하고도 저는 떡을 놓지 않았습니다. 애 낳고 키우면서도 밤새 떡을 쪘어요. 철수는 처음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오니까요. 지영이가 6살 되던 해 시어머니 떡집을 물려받아 독립했습니다. 금순이네 떡방이라는 간판을 달던 날이 기억납니다. 떨리는 손으로 간판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죠. 이 가게는 내 손으로 지킨다고. 30년이 넘게 가게를 지켰습니다. 철수가 11년 전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저는 이 가게로 집안을 지탱했어요. 빚은 제가 다 갚았습니다. 밤낮으로 떡을 만들어 팔았죠. 철수는 그 뒤로 술만 마셨습니다. 떡이나 만들어 팔아서 얼마나 벌겠어. 그깟 시루 몇 개로 뭐가 대단해. 철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화를 내봤자 술만 더 마실 테니까. 오후 2시쯤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최종 통보서를 들고 왔더군요.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권리금과 이전 보상금 합쳐서 2억 8천만 원. 38년 인생의 값이었죠.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 저는 진열장 앞에 섰습니다. 백설기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하얗고 폭신한 떡이 손에 닿았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물려준 방식으로 만든 거였죠. 시어머니는 제가 2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게 낡은 떡살 하나였어요. 오동나무로 만든 떡살에 학 2마리가 새겨져 있었죠. 그 떡살로 저는 인절미를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길을 따라가듯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보상금으로 작은 공방이라도 차릴 수 있을 거예요. 북촌에 빈 한옥이 하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조용히 떡이나 만들며 살고 싶었죠. 집에 도착하니 철수가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제게 물었어요. 보상금 얼마 나왔어? 2억 8천 정도요.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죠. 그 돈으로 우리 대출 갚아야지. 이자만 해도 얼마인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차렸죠.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38년간 해온 일이니까. 밥상을 차려놓고 철수를 불렀습니다. 밥 먹어요. 야, 내 말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하지만 전 그 돈으로 공방 차릴 거예요. 뭐?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밥을 떠먹으며 말했어요.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38년 일했잖아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예요. 미쳤어. 환갑 넘은 늙은이가 무슨 공방을 차려. 아직 환갑도 안 됐고 손은 멀쩡해요.
더 늙기 전에 시작해야죠. 철수가 밥상을 발로 찼습니다. 국그릇이 쏟아졌죠. 뜨거운 국물이 제 손등에 튀었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거든요. 제 인생은 제가 정합니다. 조용히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손등의 화상이 따끔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반달이더군요. 기울어진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시작.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컸습니다. 서랍에서 시어머니의 떡살을 꺼냈습니다. 오동나무에 새겨진 학이 달빛에 드러났죠. 어머님, 저도 이제 날아보려고 해요. 떡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에서 시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보상금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철수는 아침부터 술을 마셨고 전화를 계속 걸더군요. 딸 지영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보상금 받았어. 2억 8천이나 되는데 너희 빚 갚는 데 쓰자고 해.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영이가 뭐라 대답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철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죠. 그래, 당연하지. 가족끼리 당연한 거야. 오후에 지영이가 남편 태훈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딸의 얼굴은 여윈데다 피곤해 보였어요. 베이커리 카페가 망한 뒤로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엄마, 우리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지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윤은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죠. 무슨 도움? 빚이 1억 8천이야. 이자가 한 달에 350만 원이 넘어. 엄마, 우리 살려줘.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아, 엄마도 평생 일했어. 이제 내 노후 준비해야지. 엄마는 국민연금도 나오잖아. 우린 당장 다음 달에 독촉 들어온다고. 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날카로웠죠. 장모님, 저희가 이러는 것도 다 살자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내 노후도 생각해줘야지. 59살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건강할 때 뭐라도 해야지. 철수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야, 이 여편 내가. 딸이 죽게 생겼는데 공방은 무슨 공방이야. 전 공방 차릴 거예요. 북촌에 좋은 한옥 하나 받았어요. 지영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태유는 팔짱을 끼며 웃더군요. 비웃는 얼굴이었어요. 한옥이요. 그거 관리비만 얼마인지 아세요? 장모님 나이에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손만 있으면 돼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타오르더군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절박함이었을까요? 엄마, 정말 우리 안 도와줄 거야. 지영이가 울먹였습니다. 제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우는 걸 보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이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38년 일한 대가라고. 대가는 무슨. 남편 뒷바라지한 게 대가지.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손에 든 술잔을 벽에 내던졌죠.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지영은 고개를 숙였고 태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무슨 법적 조치? 재산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장인어른 몫도 있는 거예요. 태윤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집과 가게 명의는 공동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돈은 제가 번 거였어요.
철수는 11년간 한 푼도 벌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전 제 길 갈 테니까.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영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가 뭐라 소리치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제가 한 일이 옳은 걸까? 딸을 저버린 나쁜 엄마인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서랍에서 북촌 한옥 사진을 꺼냈습니다. 부동산에서 보내준 사진이었죠. 낡았지만 정겨운 한옥이었어요. 마당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부엌도 넓었죠. 여기서 공방을 열면 얼마나 좋을까? 젊은 사람들에게 떡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함께 떡도 만들고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찼어요. 며칠 뒤 지영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녀 서윤이를 데리고 왔더군요. 서윤이는 제 무릎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매일 울어요.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의 큰 눈망울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참았어요. 서윤아, 할머니도 힘들어. 할머니도 꿈이 있거든. 할머니 꿈이 뭐예요? 떡 만드는 거. 예쁜 떡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우와, 멋있다.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 될래요. 서윤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순수한 웃음이었죠. 그 웃음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지영은 부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내려주며 앉았죠. 엄마,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1억만 빌려줘. 나중에 꼭 갚을게. 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떨리고 있었죠. 지영아, 엄마도 나이 들면 돈 필요해. 병원비, 생활비, 다 돈이야. 미안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은 손을 놓으며 일어섰어요. 알았어. 엄마는 나보다 공방이 더 중요하구나.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서윤이가 손을 흔들며 따라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철수의 폭언은 더 심해졌습니다. 여자가 무슨 꿈이 있어. 떡이나 만들고 살아. 이 집 명예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 소리를 지르며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더 심해질 거니까요. 그저 침묵으로 버텼죠.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걸까? 나쁜 엄마인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준비로 며칠간 잠을 설쳤죠.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철수는 소파에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았죠. 설 전날 밤 지영 네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태유는 정장을 차려입고 왔더군요. 지영은 새 한복을 입었어요. 서윤이도 색동 저고리를 입고 왔습니다. 엄마, 세배 드리러 왔어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 들어와. 음식 다 준비했어. 상을 차렸습니다. 떡국, 갈비찜, 전, 나물. 명절 음식이 가득했죠. 서윤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음식 사진을 찍었어요. 할머니, 제가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그래, 올려. 할머니 음식 자랑해. 세배를 받았습니다. 지영과 태윤이 절을 하고 서윤이도 따라했죠. 세배돈을 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서윤이 올해도 건강하자. 네, 할머니도요. 식사가 끝난 뒤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철수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소주 한 병을 금방 비웠죠. 얼굴이 붉어지더니 말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가족끼리 중요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금순이 너 그 보상금 말이야. 우리 가족 빚 갚는 데 써야 돼. 또 그 얘기예요. 전 제 공방 차릴 거라고 했잖아요. 공방은 무슨 개뿔. 내 나이에 무슨 공방을 차려.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영이 끼어들었죠.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 다음 달이면 집 압류당해. 제발 도와줘. 전 못 도와줘. 미안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장모님, 사실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어요. 보상금은 부부 공동 재산이래요. 장인어른 동의 없이는 못 쓴다고요. 뭐라고요? 놀라서 태윤을 쳐다봤습니다. 태윤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재산 분할 합의서예요.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종이를 밀어냈습니다. 철수가 소리쳤죠. 서명 안 하면 법원 갈 거야. 그럼 더 복잡해져. 법원은 무슨. 그 돈은 내가 번 거예요. 38년 일해서 받은 거라고요.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너 혼자 번 거 아니야. 내가 뒷바라지 했잖아. 무슨 뒷바라지요. 당신은 11년간 놀았잖아요. 술만 마시고.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소주병을 집어들었어요. 위협하듯 흔들었죠. 이 여편네가 말대꾸를 해. 서윤이가 겁먹은 얼굴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는지 빨간 불이 켜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신 술병 내려놔요. 안 내려놔. 오늘 각서 받을 거야. 보상금 우리 가족한테 다 주겠다고.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숨에서 술 냄새가 났죠. 뒷걸음질 쳤어요. 계단 근처였습니다.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태윤이 말했지만 철수는 듣지 않았어요.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힘이 셌죠. 비틀거렸어요. 엄마.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몸이 뒤로 젖혀졌죠. 계단이었습니다. 발이 헛디뎠어요. 쿵, 쿵, 쿵.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혔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서윤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 소리치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점점 멀어졌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천장의 형광등이었어요. 눈부시게 밝았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동나무 떡살에 새겨진 학이 날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모든 게 깜깜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병원이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손을 올려 만져보니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깨어나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체온계를 들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계단에서 떨어지셨대요. 머리를 다치셨고요. 사흘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사흘이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흘이나 누워 있었다니. 몸을 일으키려는데 어지러웠어요. 천천히 하세요. 뇌진탕이 있으셔서 안정이 필요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물을 한 컵 따라주더군요.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정신 드세요. 태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뒤로 지영도 따라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아.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괜찮아. 그런데 서윤이는요? 서윤이는 학교 갔어요. 걱정 마세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태윤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장모님, 그날 일은 정말 사고였어요. 장인어른이 술을 드셔서 실수하신 거예요. 실수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죠. 네, 그러니까 고소 같은 건 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왜 그래요? 태윤의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는 거였죠. 지영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저희 빚이 생각보다 더 많아요. 2억 5천만 원이에요. 이자만 한 달에 500만 원 넘어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처음엔 1억 8천이라더니 이제는 2억 5천이라고요. 네. 숨긴 게 아니라 그동안 이자가 계속 붙어서요. 그래서 어머니 보상금이 절실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못 도와줘.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어머니,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엄마는 우리가 죽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공방이나 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않아. 하지만 2억 5천을 어떻게 해? 내 보상금으로도 안 돼. 됩니다. 어머니 집까지 담보로 잡으면 돼요. 태윤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는다고요. 안 돼. 집은 안 돼. 왜요? 어차피 어머니랑 장인어른 두 분만 사시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건데. 태윤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물려받을 거라고요. 제가 죽기를 기다린다는 말인가요? 나가요. 나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눈치를 보다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병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창밖을 보니 겨울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가 들어왔어요. 학교에 갔다더니 벌써 왔나 싶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윤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응,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저 그날 다 찍었어요. 뭘 찍었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밀친 거요. 엄마랑 아빠가 각서 받으려고 한 것도요. 다 찍었어요. 서윤이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에 그날 밤이 그대로 나왔어요. 철수가 술병을 들고 위협하는 장면. 제 어깨를 미는 장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장면. 지영이 주저앉는 모습. 태윤이 당황하는 얼굴.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증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폭행은 신고해야 된대요. 서윤이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증거, 맞아요. 증거가 있었어요. 서윤아, 이 영상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할머니만 가지고 있을게. 네, 할머니. 영상을 제 핸드폰으로 옮겼습니다. 서윤이는 과자를 꺼내 제게 주었어요. 할머니, 이거 먹어요. 제가 용돈으로 산 거예요. 고마워, 우리 서윤이. 서윤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죠. 이 아이만큼은 제 편이었어요. 서윤이가 돌아간 뒤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고의였죠. 참지 않겠어. 더는 참지 않을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의 번호를 저장했죠. 강민아 변호사. 내일 퇴원하면 바로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밤이 되자 철수가 찾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죠. 깨어났다며.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사과는 없었어요.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일은 사고야. 내가 술을 좀 마셔서 그랬어. 미안하다.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진심은 없었죠. 그래요.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수는 잠시 서 있다 나갔어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퇴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민아 변호사 사무실로 갔죠. 소연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강민아 변호사는 영상을 꼼꼼히 봤어요.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고소하시는 게 좋겠어요.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께서는 재산 보호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신탁이나 명예 변경 같은 걸로요.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결심했어요. 싸울 거라고. 고소장을 제출한 날 집에 돌아가니 철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나 봐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너 미쳤어. 남편을 고소해.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전 담담했어요. 당신이 저를 밀었잖아요. 증거도 있어요. 증거. 무슨 증거? 영상이요. 서윤이가 다 찍었어요.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죠. 그게 사고였어. 일부러 민 게 아니야. 일부러였어요. 각서 받으려고 협박했잖아요. 아니야. 난 그냥 말끝을 흐렸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는 거죠. 이혼할 거예요. 재산 분할도 안 해줄 거고요.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가정폭력 피해자는 유리하대요. 철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금순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요. 11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못 참아요.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내기로 했죠.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뒤 지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아빠 고소한 거야. 그래. 엄마, 이러면 우리 집안 망가져. 다들 수군거릴 거야. 이미 망가졌어. 너희가 망가뜨렸지. 엄마.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 단호했어요. 지영아, 엄마도 사람이야. 더는 희생할 수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강민아 변호사는 재산 보호를 위해 신탁 절차를 밟았습니다. 보상금을 제 명의로 된 신탁 계좌로 옮겼죠. 집은 제 단독 명의로 바꾸는 소송을 준비했어요. 장모님, 이건 불법이에요. 부부 공동 재산인데. 태윤이 찾아와 따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대응했죠. 폭행 피해자의 재산 보호 조치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래도 이건 태윤이 따지려 했지만 변호사가 손을 들었어요. 더 이상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의뢰인께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요. 태윤은 인상을 쓰며 나갔습니다. 뒤로 지영이 남았어요. 엄마, 정말 이러려고 날 낳았어. 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죠. 지영아, 엄마도 인생이 있어. 이해해줘. 지영은 울먹이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철수가 찾아왔습니다. 친구 집 앞까지 왔더군요.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금순아, 얘기 좀 하자.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제가 나갈게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수는 담벼락에 기대 서 있었어요. 금순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제발,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그건 당신 문제예요. 11년 동안 놀았잖아요. 이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돌아서려는데 철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나요. 안 나. 너 없으면 난 죽어.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역겨웠어요. 팔을 뿌리쳤죠. 당신 혼자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전 제 인생 살 거예요. 친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철수가 한참 서 있었지만 결국 떠났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있었습니다. 철수와 마주 앉았어요.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말했죠. 부부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합의해 보세요. 전 합의 안 합니다. 이혼하고 재산도 안 나눠줄 거예요. 금순 씨, 그래도 조정위원이 말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결국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재판으로 가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북촌 한옥을 다시 보러 갔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에 낙엽이 쌓여 있었죠.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하고 싶다고 했죠. 부동산 사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매매가 안 됐어요. 근데 정말 계약하시게요. 여기 수리비가 만만치 않은데. 괜찮아요. 제가 수리할 거예요. 다음 날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보상금 중 9천만 원을 한옥 매입에 썼죠. 나머지는 수리비와 운영비로 남겨뒀어요. 강민아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공방 여시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들 위한 무료 떡 공방이요. 그리고 전통 떡 문화체험관도 만들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요. 응원할게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죠. 폐한옥에서 피어난 향기. 한옥 수리가 시작됐습니다. 목수 아저씨가 와서 구조를 점검했어요. 기둥은 튼튼한데 지붕이 문제네요. 기와를 다 갈아야 해요. 얼마나 들까요? 한 1,500만 원 정도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주세요. 매일 한옥에 나갔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고 마당을 쓸었죠.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행복했어요.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서윤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몰래 왔다고 했어요. 할머니, 여기 너무 예뻐요. 그치? 할머니 공방이야. 할머니, 제가 여기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그래, 올려. 서윤이는 한옥 구석구석을 찍었습니다. 수리하는 모습도 찍었죠. 제가 떡을 만드는 모습도 담았어요. 며칠 뒤 서윤이가 신나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영상이 대박 났어요. 조회수가 50만이에요. 정말? 네. 댓글도 엄청 많아요. 다들 응원한대요. 서윤이가 댓글을 읽어줬습니다. 멋있어요. 응원합니다. 한국 문화를 지키는 분. 눈물이 났어요. 한옥 수리가 끝나갈 무렵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영상을 보고 왔다고 했어요. 선생님, 저 여기서 배우고 싶어요. 26살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유진이라고 했죠. 뭘 배우고 싶은데? 떡 만드는 거요. 할머니처럼 전통 떡 만들고 싶어요. 그래, 가르쳐 줄게. 유진 외에도 3명이 더 왔습니다. 모두 전통 음식을 배우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었어요.
공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죠. 금순이네 떡방. 시어머니 떡살을 유리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어요. 오동나무에 새겨진 학이 햇빛에 드러났습니다. 첫날은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유진이랑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작업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나자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떡 체험을 하러 온 외국인들, 전통 음식에 관심 있는 학생들, 점점 사람이 늘었어요. 한 달 뒤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무료로 가르치세요? 전통은 나누는 거니까요. 돈으로 따질 수 없죠. 기사가 나간 뒤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후원금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기업에서 1,000만 원을 후원했죠. 철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이 다가오니 초조한가 봐요. 금수나 합의하자. 내가 잘못했어. 합의 안 해요. 재판 그대로 갈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영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만 왔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옳았어.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날이 왔습니다. 판사 앞에 섰어요. 철수는 초라한 모습이었죠. 피고인은 원고에게 폭행을 가했고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과 재산 분할 거부를 요청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검토했어요. 서윤이가 찍은 영상이 결정적이었죠. 판결합니다. 이혼을 인정하며 원고의 재산은 원고 단독 소유로 합니다. 판사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겼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하늘이 파랗게 보였어요. 봄 하늘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죠. 재판이 끝난 뒤 공방은 더 바빠졌습니다. 서윤이 유튜브 영상이 해외에서도 퍼졌거든요. 일본, 중국, 심지어 미국에서도 반응이 왔죠. 특히 서윤이가 올린 떡 만드는 ASMR 영상이 화제였습니다. 쌀을 씻는 소리, 떡을 치는 소리, 시루 뚜껑 여는 소리. 모두가 치유된다고 했어요. 어느 날 공방에 외국인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사람이었어요. 통역사와 함께 왔더군요. 저는 뉴욕타임스 푸드 섹션 기자입니다. 당신의 떡을 맛보고 싶어서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타임스라니요. 떡이요. 저는 그냥 떡을 만들 뿐인데요. 그냥이 아니죠. 당신의 손길은 예술입니다. 기자는 공방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떡살을 하나하나 만져봤어요. 시어머니 떡살도 유심히 봤죠. 이 떡살 놀랍군요. 전통 기법인가요? 네. 제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당신의 떡을 미국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사를 쓸게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요. 뉴욕타임스요. 꿈만 같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짜 장인이니까요. 기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서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미국 신문에 나온대. 정말요? 대박. 할머니 유명해지시는 거예요. 서윤이가 환호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 힘이 났어요. 며칠 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했죠.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자립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 사생활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PD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거예요. 힘들어하는 여성들에게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공방에서 일하는 모습,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
떡을 만드는 모습 다 담았죠. 인터뷰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으니 떨렸어요. 왜 무료 공방을 여셨나요? 전통을 지키고 싶어서요. 그리고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가정폭력을 당하셨다는데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참지 않았어요. 더는 희생하지 않기로 했죠.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 했죠.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시청률이 높았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죠. 응원합니다. 멋지세요. 저도 용기 냈어요. 메시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방송 후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개인 후원, 기업 후원. 합쳐서 6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 돈으로 공방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더군요. 엄마, 미안해. 지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나만 생각했지 엄마는 생각 안 했어.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지영을 안아줬습니다. 딸의 몸이 떨렸어요. 태윤이랑 이혼했어. 빚은 내가 다 떠안고. 저런. 혼자 어떻게 살려고. 서윤이랑 둘이 살 거야. 작은 집 얻어서. 그리고 엄마, 나도 일 배우고 싶어. 떡 만드는 거. 지영의 말에 놀랐습니다. 딸이 떡을 배우고 싶다니요. 진심이니? 응. 엄마 보니까 멋있더라.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래, 가르쳐 줄게. 우리 딸. 지영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와 딸이 다시 만났어요. 며칠 뒤 철수가 찾아왔습니다. 술을 끊었는지 얼굴이 맑아 보였어요. 금순아, 내가 정말 미안했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전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각자 살아가요. 알아. 그래도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알아보지 못했어. 철수가 일어나 나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공방에는 점점 사람이 늘었습니다. 제자가 15명이 됐어요. 모두 열심히 배웠죠. 떡 주문도 밀려들었습니다. 유진이 물었어요. 선생님, 미슐랭 가이드에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 서울판 제작하는데 전통 떡집 부문에 선생님을 넣고 싶대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라니요. 저 같은 사람이요. 선생님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진짜 장인이시니까요. 미슐랭 가이드 조사원이 찾아왔습니다. 떡을 하나하나 맛봤어요. 백설기, 송편, 인절미, 쑥떡. 놀랍군요.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조사원이 말했습니다. 한 달 뒤 미슐랭 가이드 서울판이 나왔어요. 금순인의 떡방이 전통 음식 부문에 실렸습니다. 서윤이가 환호했어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미슐랭이에요. 그날부터 공방은 예약이 꽉 찼습니다. 외국인들이 줄을 섰어요. 사진을 찍고 떡을 맛보고 체험을 했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뉴욕 한식 박람회 초청을 받았거든요. 제 떡을 뉴욕에서 선보이게 됐습니다. 10가지 떡을 준비했어요. 모두 손으로 빚었죠.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했어요. 시어머니 떡살로 만든 인절미가 메인이었습니다. 학이 새겨진 떡, 자유를 상징하는 떡, 모든 걸 담았어요. 서윤이가 촬영을 계속했어요. 유튜브 구독자가 150만 명이 됐죠. 할머니, 이제 정말 유명인이에요. 아니야. 그냥 떡 만드는 할머니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벅찼어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저와 제자 5명, 그리고 서윤이가 함께였어요. 지영도 배웅 나왔죠. 엄마, 잘 다녀와. 뉴욕에서 대박나. 그래, 다녀올게. 지영을 안았습니다. 딸의 품이 따뜻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작아지는 도시를 보며 생각했죠. 여기까지 오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14시간을 날아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 처음 밟는 미국 땅이었어요. 기자가 마중 나왔습니다. 반갑게 악수를 청했죠. 환영합니다, 한 선생님. 뉴욕이 당신을 기다렸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박람회 장소로 갔습니다. 자비츠 센터.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입이 벌어졌죠. 여기서 시연을 하는 거예요. 네, 한국과는 메인 홀입니다.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무대 위에 시루를 올렸어요. 쌀가루를 안치고 떡을 쪘죠. 와, 정말 신기해요. 유진이 감탄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눈을 빛냈어요. 시연 당일이 왔습니다. 긴장됐어요. 손이 떨렸죠. 하지만 시어머니 떡살을 만지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어머님, 지켜봐 주세요. 중얼거렸어요. 떡살의 항무늬가 반짝였습니다. 무대 위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이 앉아 있었어요. 떨렸지만 시작했죠. 쌀을 씻었습니다. 물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어요. 관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쌀가루를 체에 내렸습니다. 보들보들한 가루가 시루에 쌓였죠. 관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시루를 불에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뚜껑을 열자 하얀 백설기가 드러났죠. 오! 관객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떡을 썰어 시식 접시에 담았습니다. 관객들이 줄을 서서 맛을 봤죠. 오 마이 갓. This is amazing. 한 관객이 소리쳤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떡살로 인절미를 만들었습니다. 항무늬가 찍힌 떡이 완성됐죠. 이 떡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갈망했던 자유를요. 통역사가 제 말을 영어로 전했습니다. 관객들이 일어났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죠.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59년을 살아오며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니 기자가 달려왔습니다. 한 선생님, 대성공이에요. 뉴욕이 당신에게 반했어요. 정말이요. 정말입니다. 주문이 쏟아질 거예요. 실제로 시연이 끝난 뒤 명함이 수백 장 왔습니다. 레스토랑, 호텔, 식품회사 모두 협업을 원했어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업적인 일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전통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기자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특별한 거예요. 뉴욕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도 가고 센트럴 파크도 봤죠. 서윤이가 모든 걸 찍었어요. 마지막 날 허드슨 강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물에 비친 노을을 보며 생각했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59살의 나이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윤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제 영웅이에요. 서윤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여기까지 왔어. 서윤이를 안았습니다. 손녀의 몸이 따뜻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가 번쩍였죠. 한금순 선생님, 뉴욕 박람회 소감이 어떠세요?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전통을 더 많이 알릴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공방을 더 키울 거예요. 젊은 장인들을 더 많이 키우고 전통을 이어갈 겁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축하 현수막을 걸어뒀더군요. 뉴욕을 빛낸 금순 선생님.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축하드려요. 유진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박수를 쳤죠. 고마워. 다들 고마워.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공이야. 그날 밤 공방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제자들과 지영, 서윤이까지 모두 함께였어요. 하늘을 보니 별이 총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곳 같았죠. 어머님, 저 해냈어요. 제 인생을 제 손으로 빚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든 떡살을 펼쳤어요. 오동나무에 새겨진 학이 달빛에 드러났죠. 지영이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엄마, 자랑스러워. 나도 너희가 자랑스럽다. 서윤이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구독자들한테요. 카메라를 봤습니다. 뭐라 말할까 생각하다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한금순입니다. 59년을 살면서 많이 넘어졌죠. 가족에게 버림받고 폭력도 당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다시 일어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꿈꾸고 도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룰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촬영을 멈췄어요. 할머니, 완벽해요. 웃음이 났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방 부엌으로 갔어요. 쌀을 씻기 시작했죠. 찬물에 손을 담그니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17살 때부터 해온 일이에요. 4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설렜어요. 쌀가루를 체에 내렸습니다. 보들보들한 가루가 손끝에서 떨어졌죠. 이 감촉이 좋았어요. 시루에 쌀가루를 앉혔습니다. 정성스럽게 한 겹 한 겹. 서두르지 않았어요. 떡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불을 지폈습니다. 시루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얀 김이 천장으로 올라갔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마당의 매화나무에서 꽃향기가 났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백설기가 완성됐어요. 폭신폭신한 떡이 김을 내뿜었죠.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완벽했죠. 서랍에서 시어머니 떡살을 꺼냈습니다. 오동나무가 손에 익숙했어요. 떡살을 떡에 찍었죠. 학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날개를 펼친 학, 하늘을 나는 학, 자유로운 학. 이 떡살처럼 저도 날아올랐습니다. 59년 만에요. 늦었지만 날아올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벌써 시작하셨어요. 응. 일찍 일어났어.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유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옆에 섰습니다. 함께 떡을 만들었어요. 말없이 조용히 정성스럽게. 1시간쯤 지나자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지영도 왔어요. 서윤이도 왔죠. 모두 함께 떡을 만들었습니다. 백설기, 송편, 인절미, 쑥떡. 각자 맡은 떡을 만들었어요. 공방이 떡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 집 같은 냄새, 엄마 같은 냄새. 오전 10시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외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었죠. 어서 오세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와 떡을 골랐어요. 체험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었죠. 한 외국인 할머니가 백설기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리마인즈 미 오브 마이 그랜드마더. 통역을 들으니 가슴이 찡했습니다.
할머니를 떠올리게 한다니요. 땡큐, 땡큐 소머치.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서윤이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공방이에요. 오늘도 떡 만들고 계세요. 스마트폰을 제게 들이댔어요. 화면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존경합니다. 응원해요. 언젠가 꼭 가볼게요. 댓글을 읽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해가 지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설거지를 하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지영이 마당을 쓸었어요. 서윤이는 내일 쓸 쌀을 씻었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뒤 혼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보름달이었습니다. 둥근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멀리 왔구나. 떡집 막내 며느리에서 여기까지. 17살 때 예산에서 올라와 처음 떡을 만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죠. 금순아, 떡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떡은 정말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42년 동안 떡을 빚으며 살았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늘 떡을 만들었어요. 그 떡에 제 인생이 담겼습니다. 눈물도 웃음도 아픔도 기쁨도 모든 게 담겼죠. 이제는 그 떡으로 누군가를 위로합니다. 누군가에게 힘을 줍니다. 그게 제 보람이에요. 일어서서 공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시어머니 떡살 앞에 섰어요. 오동나무에 새겨진 학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정말 날개를 펼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전 알았어요. 제 날개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떡살을 쓰다듬었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내일도 떡을 만들 거예요. 모레도 글피도 평생 그럴 겁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떡을 만들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빛, 백설기 같은 빛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금순아, 잘했어.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빚었구나. 네, 어머님. 제 손으로 빚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한금순입니다. 떡장인. 59살에 다시 날아오른 학. 폐한옥을 되살린 여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인. 제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빚어낸 인생. 그 인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새벽 4시 눈이 떴습니다. 몸이 저절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죠.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어요.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죠. 오늘도 떡을 만들 겁니다. 정성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떡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폐한옥 위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에 햇살이 쏟아졌어요. 새로운 아침입니다. 한금순의 새로운 아침. 떡살에 새겨진 학처럼 저도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높이 날아오를 겁니다.